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16년 1회 한국사 풀이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16번까지 같이 했었죠. 그래서 17번부터 볼 거예요. 17번, 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목 가, 주요 단체, 이 가에 해당되는 주요 단체가 헌정 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라는 게 있대요. 헌정연구회는 입헌 정치체제 수립을 추구하는 단체고요.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했던 단체예요. 신민회 같은 경우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을 추구한 단체래요. 다 뭔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이죠. 자, 그 다음 선질 볼게요. 1번.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뭔가요? 갑신정변은 알다시피 급진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죠. 이것이 일어난 이유는 이모군란이 원인이 컸어요. 왜냐면 이모군란이라는 건 뭐냐면 또 이모군란은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건데요. 왜 허구한 날 반란을 일으켰냐 하면 이것은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구식 군인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였던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이게 이모군란이라는 거고,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의 개입이 셌어요. 청의 개입이 세게 되면서 우리가 청이 이만큼 도와줬는데 그냥 도와주고 말아 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도움의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도움의 대가로서 그 뒤로 청의 간섭이 매우 심해집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는 이때 당시에 개화파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다는 건데요. 개화파가 급진 개화파와 점진 개화파가 있습니다. 보통은 온건 개화파라 하니까 온건 개화파라고 쓸게요. 온건 개화파가 있어요. 이때 급진 개화파는 일본이 개화한 방식을 따라하자는 주의였고요. 온건 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따라하자는 주의였어요. 청의 개입이 심해지자 우리나라가 청의 방식으로 개화를 할 거라는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급진개화파 사람들이 이때 정변을 일으켜서 우리 힘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정국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기관이 개장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유명 인사들이 올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3일 천하라고 불러요. 근데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답에선 갑신정변은 아니고요.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구식 군인들의 반란이었고 일어난 원인은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이 생김으로써였어요. 그래서 1, 2번 둘 다 아니고 애국개몽운동의 뜻은 뭐냐면요.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이었어요. 계몽이라는 뜻이 뭔가 깨게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에요. 애국개몽운동의 뜻을 보고 이게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일제강점기가 될 무렵에 일어났던 거겠고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일제강점기가 닥치는 거를 싫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 이거 계몽 운동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머지 선지를 없애서 이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4번 볼게요. 항일, 의병, 전쟁. 일단 전쟁이라고 들어갔으니까 무슨 군대가 어디서 맞서 싸웠다. 그래서 이 전투를 무슨 전투라고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치만 여기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을 걸으셔서 3번을 답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18번 같이 볼게요. 가해당하는 것은 조선 후기 가가 널리 보급되면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여 수확량이 늘었다. 또한 노동력이 절감되어 1인당 경작 면적이 확대되는 광작이 일어나게 됐다. 되게 좋은 거나 보네요. 이걸 통해서 수확량도 늘었고 노동력이 절감되었다고 해요. 한번 선지를 쭉 볼게요. 1번 과전법. 과전법 같은 경우는 이런 별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에 대한 법이 아니죠. 과전법은 수조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수조권이 뭘까요? 수조권은 이때 시대 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 그러면 세금을 걷는 방식인데 뭐 노동률 절감됐다, 수확량이 늘었다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직파법. 직파법 같은 경우는 그냥 논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막 뿌리니까 막 여기는 씨앗을 이쁘게 잘 심어서 잘 뭔가 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막 씨앗을 이쪽에 떨어뜨려가지고 잘 못 날 수도 있어요. 이걸로는 수확량이 늘 수가 없었습니다. 3번 타조법은 뭐냐면요. 타조법은 소작인에게 땅을 대여하는 걸 뜻해요. 땅을 대여해주는 걸 뜻함. 타조법을 통해서 수확량이 늘었다? 노동력이 절감되었다?가 될 수가 없겠죠. 타조법도 답이 아니고요. 4번 모내기법이 답인데요. 이때 모내기법이 뭐냐면요. 모내기법은 지금 우리가 벼농사를 하는 방식하고 동일한데요. 이렇게 조그만 통에다가 벼가 되기 전 상태인 거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심는 겁니다. 아까 직박법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직박법은 씨앗을 막 뿌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얘는 조금 자란 거를 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열을 맞춰서 잘 심으면 당연히 잘 자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내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확량이 늘었고 이를 통해서 노동력이 절감되었어요. 일정한 어느 정도까지 벼를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적은 노동력으로 빠른 시간으로 수확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인답니다. 19번 같이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구활동, 탐구 주제, 가. 그리고 내 탐구 내용은 무사화, 기묘사화의 원인과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사화, 기묘사화가 어떤 사화인지는 검정고시 시험상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 사화라는 말의 뜻이 중요한데요. 사화라는 말의 뜻은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림은 뭐냐? 사림은 조선시대 때 두 가지 파로 나눠졌었는데 그 파 중에 하나를 사림파라고 불렀어요. 조선시대 때는 사림하고 훈구파로 나눠져서 두 파가 경쟁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야당과 여당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때 시대에도 사림과 훈구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 나머지 내용을 볼게요. 원의 내정 간섭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원의 내정 간섭이 답이라면 탐구 내용에 뭐 충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쌍성 총관부나 정동 행성을 설치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왔겠죠. 무신 정권의 성립. 무신 정권이 성립된 이유는 문벌 귀족이 무신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신 정권이 잡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들어가 있거나 무신 정권이 생긴 뒤로 어떤 기관이 있었는지 그런 게 탐구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탐구 내용엔 문벌 귀족들의 싸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20번 같이 볼게요.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쟁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권을 장악하였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장악하였다. 이순신만 봐도 뭐가 답인지 알아야겠죠. 답은 임진이 외란이에요. 답이 눈에 보이더라도 나머지 선지를 같이 볼게요. 병자 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온 거고요. 병자 호란과 동시에 일어났던 게 있는데 잠깐 헷갈리네요. 정유재란하고 헷갈리는데 이거를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찾았어요. 정묘호란이 같이 일어났어요. 정묘호란. 저도 이렇게 자주 까먹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만 자주 까먹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저도 자주 까먹어요.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유기 구조 이거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그런 유기 구조들도 기억해야 되고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고 이름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도 많지 않고 해서 자주자주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3번 만주사변. 만주사변 같은 경우는 독립군들을 몰살했던 것을 말해요. 매소성 전투는 뭘 말하냐면요. 매소성 전투는 통일신라가 되기 전에 신라와 당나라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전투를 매소성 전투라고 해요. 더불어서 이때 시대 때 일어났던 전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21번 같이 볼게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무신 정권의 사건은 황후 장상이 어찌 처음부터 시가 따로 있으랴. 최충원과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문서를 불태워 이 땅의 천민을 없애면 우리도 황후 장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고려사에 돼 있네요. 힌트 고려사 그리고 최충원이에요. 최충원 같은 경우는 무신 정권 시기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을 뜻하는데 사람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최충원과 주인들을 죽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충원의 뭐 신하거나 노비 일단 주인이라 지칭했으니까 노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지를 봅니다.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농민들이 먹기 살기 힘들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죠. 22번은 잘 안 나와요. 요즘은 유물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이거는 패스해도 되고요. 그 다음 23번 같이 볼게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행했대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했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대요. 답은 김영삼 정부고요. 이것은 매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사에 가까우는 정부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1번에 나온 박정희 정부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독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을 하겠다는 걸로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올라왔으니까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하기도 했고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을 맺어서 돈을 모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뭔가 했겠죠. 이렇게 해서 했던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어요. 그 다음 2번 선제인은 전두환 정부도 같이 볼게요. 전두환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사살당하고 난 다음에 신군부를 데리고 등장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민주화를 얻고 싶어서 박정희 정부 때도 어쨌든 민주화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경제 개발이 일어났긴 했지만 그래서 민주화를 원하는 광주 시민들이 5월 18일 날 민주화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다음 24번 같이 볼게요. 2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의 태학 설립, 백제의 오경 박사, 신라의 임신서기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삼국 문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태학이라는 거는 소수림 왕이 유학 공부를 위해서 만든 학교였고요. 백제 오경 박사라는 말의 의미는 일단은 오경이라는 것은 유학의 5가지 경서를 뜻해요. 유학에 대한 5가지 경서의 박사. 지금도 박사 하면 되게 똑똑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잖아요. 유학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오경 박사라고 했어요. 신라의 임신서기석은 뭐냐면요. 비석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담겨 있었던 내용은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봤을 때 소수림 왕이 유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 그리고 오경 박사가 유학의 5가지 경서를 잘 터득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임신서기석은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비석이라고 했어요. 공통점은 유학이겠죠. 그래서 1번 유학의 보급이 답입니다. 뭐 과학기술의 발달하면은 세종 시기에 거중기나 그런 게 해시계나 그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로 많이 나오겠죠. 25번 같이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가 있었대요. 이거를 보시면 4.4.5입을 떠올려야 돼요. 장기 집권을 하려고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약간 표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를 써서 했다는 걸 4.4.5입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요. 이게 3월 15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3월 15일 부정선거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4월 19일 날 일어나서 4.19 혁명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게 퍼지고 퍼져서 교수까지 가니까 결국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같이 볼게요. 3.1 운동은 1910년대 독립운동이죠. 정확한 연도는 1919년이었어요. 이 3.1 운동이 일어난 후로 일본이 얘네를 무단으로 통치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통치를 해야겠구나. 좀 더 부드럽게 통치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통치 방식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2월 8일 독립선언. 이거는 뭐냐면요.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한 운동이었어요. 6월 10일 만세운동은 뭐냐면요. 순종 인산일날 일어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답을 지우면서 할 수도 있어요. 3월 3일 운동, 28 독립선언, 6월 11일 만세운동 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승만 정권이 있었을 시기는 일제강점기가 아닌 독립을 한 이후이기 때문이죠. 독립이 아니죠. 독립은 스스로 한 거를 뜻하고요. 광복을 한 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6년도 2회차를 볼게요. 독립광복. 독립. 이것 의미를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검색해 볼게요. 독립. 독립이라고 말해도 되네요. 저는 독립이라는 말이 스스로 억압돼 있는 상태를 풀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스스로가 아니어도 그냥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이 상태를 독립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 광복 둘 다 말 되고요. 2회 볼게요. 1번.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계급이 발생하였다. 구석기 시대일까요? 아니죠. 계급이 발생한 거는 벼농사를 시작한 청동기 시대부터였어요. 그리고 2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이고요.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비파형 동검 자체가 뭘로 만든 거냐면 청동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답은 4번인데 4번 주먹도끼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처음 나왔던 인류가 있었던 시기예요. 가장 처음 시기죠. 이때 우리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배는 굶주렸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맨몸보다는 무기가 있는 게 더 나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떼서 만든 석기 중 하나인 주먹도끼를 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번 같이 볼게요.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딱 얘랑 매치하셔야 돼요.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한테 보냈던 선물이었어요. 그렇고요. 3번 같이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실시했대요. 한반도 남부의 마한, 진안, 변환의 연맹체를 형성했대요. 이거 자체가 사만이라는 나라의 정의죠. 사만이라는 게 세 가지 한이라는 말이 붙은 나라들을 통칭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마한, 진안, 변환은 사만이라는 나라를 뜻하겠죠. 사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과 제사장인 청군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라는 섬에서 홀로 지내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 이 전 시기였던 고조선 때는 당군 왕검이라고 해서 왕과 제사장이 일치되어 있었던 사회였어요. 반면에 이때 시기에는 군장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4번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고려시대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으로 잠깐만요. 네, 다시 읽을게요. 고려시대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으로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이나 유력한 가문끼리 혼인 관계를 맺어 지배력을 강화한 세력이었어요. 이거는 문벌 귀족이에요. 과거와 음서. 보통 고려시대의 집권층의 변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지방 귀족이었던 호족이고요. 그 다음에는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한 문벌 귀족이에요. 그 다음 문벌 귀족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던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몽골, 원나라의 지배기여서 사바사바를 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2번 문벌 귀족이고 살인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고 진골 귀족 같은 경우는 신라죠.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조선 초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